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근의 인도의 발전 상황을 여러분과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디 집권 이래 인도 경제가 발전하니까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은 인도의 빈곤율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BJP가 이제 모디가 집권한 이후에요. 그리고 초록색은 그 이전이고요. 여러분 농촌 지역이나 전체 나라의 평균이나 도시 지역의 빈곤율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 전체 평균은 빈곤율이 2005년에는 50% 중반이었는데 최근에는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중산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빈곤층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모디의 집권 이후에 지난 10여 년 동안 인도에서는 약 2억 명의 인구가 중산층에 새로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중산층에 약 한 4억 3천만 명이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려 EU의 인구인 4억 5천만 명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인도에서는 5억 7천만 명의 새로운 중산층이 탄생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은 2013년에 2억 명에 불과했던 중산층이 24년에는 4억 명을 넘고 그리고 47년에는 10억 명이 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인도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서 증권시장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증권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의 주식을 산 분들은 상당히 이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과 인도의 이 두 나라의 증권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시면은 아주 극명하게 두 나라가 대조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두 나라의 이야기 이렇게 붙여놨는데 흔히 이제 디킨슨의 유명한 소설 두 도시의 이야기에 비춰가지고 아주 어떤 현상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 때 투 테일이란 말을 많이 붙이는데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이 그림에서 이 주황색의 그림은 빨간색이 갖고 온 이 그림은 인도를 나타내고 있고 파란색의 그림은 중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2019년, 2021년 이 사이까지는 중국의 증권시장의 상승률이 인도보다 훨씬 앞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X자로 크로스하면서 인도가 훨씬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코로나예요.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중국 시장은 침체되고 있고 인도 시장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요인 이외에도 이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엄청 심화되고 있어서 중국 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도 경제 역시 과거와는 달리 인도는 긍정적으로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연평균 5%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거의 2014년에 1,400달러 이런 것이 최근에는 2,600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 통계가 나와 있는데 모디 정부가 집권하기 전 2010년대 초반까지는 별로 성장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림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자, 여러분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산업화, 고속 경제 성장을 현재 구가하고 있는 매우 예외적인 국가입니다. 여러분 민주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창의와 자유, 경쟁을 존중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흔히 많은 국가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최근에 인도의 상황을 보면은 그거를 극복하고 개인의 자유와 치열한 시장 경쟁을 통해서 인도가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자유 시장 경제 고도 성장을 실현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당연히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에 어부지리를 하고 있고 또 반사적으로 큰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인도의 아주 치열한 내부적인 경쟁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하루에 50개의 벤처가 탄생하고 또 동시에 50개의 벤처가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인도에서는 언론 보도에 가면은 여러분 인도에서 3년 이상 살아남는 기업이 20%밖에 안 되고요. 또 인도의 기업인들은 뭐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뭐 80%가 높다, 이혼당할 확률이 2배가 높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시장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어찌됐든 이런 환경 속에서 모디 정부는 개혁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하고 문맹률 되찾고 빈부격차도 되찾고 그래서 나레인드라 모디는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사립학교 중심의 엘리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가톨릭계 사립학교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엄청나게 수천 개 이상이 되고요. 앞에서 계속 얘기한 대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카스트라는 신분제도 엄격하지만은 교육제도를 통해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룡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분제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자유, 창의, 시장경제 이런 환경 속에서도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성장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배울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시장경제는 민주주의 바탕 위에서 자율과 창의 시장 경쟁 속에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경쟁에서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타나고 사회 소외계층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역동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소외계층은 자기가 좋은 교육을 받으면 언제든지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한 기회가 교육을 통해서 보장되어야만 이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인도 모두 개혁의 실마리, 개혁의 추진 이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지도자죠. 어떤 지도자가 등장해서 강력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좋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개혁의 방향은 시장경제, 자유, 시장, 민주주의, 창의, 경쟁, 교육을 통한 신분이동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최근 인도의 경제 성장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